자, 김동엽입니다. 자, 오늘장 모사지 8시 반부터 10시까지 진행하는 일부 순서이고요. 예. 자,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또 새로운 기록을 볼 것 같은 느낌이 팍 들죠. 자, 오늘 코스피가 막 시작부터 6천을 찍으면서 출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도 또 무난하게 반응이 나왔고, 현재 NXT에서 삼성전자가 3% 정도 상승하면서 20만 6천 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데, 다른 거 다 안 움직이고 전자만 이렇게 3% 올라도 아마 오늘 시장 출발이 어렵지 않게 6,000포인트를 찍으면서 출발할 것 같은 날인데요. 예. 자, 코스피 6,000, 요거를 시작 가격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에 화답하듯 반도체 종목들도 좋습니다만, 또 AI 이제 공포감이 좀 미국 쪽에서 줄었다 이러니까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 전기류들 있죠. 일진전기, 가온전선, 전선유랑 전기류들 이런 것들도 강세가 아주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아무래도 어저께 뉴스를 도배를 한 거죠. 삼성전자가 또 하이닉스가 이렇게 기념비적으로 20만원과 100만원을 찍었다 이건데, 어제 증권방송 화두가 대부분 이거 아니겠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까지 찍었는데 앞으로 어디까지 갈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과 대답이 아마 주류를 이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그거 관련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보다 더블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이제 이 가격이 기본이다 라고 봅니다. 물론 순간적으로는 이 밑에 가격으로 놀 때가 있을 거예요. 6천을 찍는 순간 차익 매물이 와르르 나올 수도 있는 것도 현실이긴 한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기념비적인 가격을 기본으로 해서 더 위로 점프할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재룡전기, 일진전기, 또 산일전기, 전기류들 하고요. 그리고 오늘 로봇주들 움직임이 좀 있어 보입니다. 어제부터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전력 인프라 쪽하고 로봇 쪽하고 또 기본은 이제 당연히 반도체고요. 반도체 기본에다가 지금 전력 인프라, 로봇, MLCC 이런 쪽이 골고루 좋은 모습을 띌 걸로 지금 NXT에서 이미 시동을 걸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증권주들도 있죠. 오늘 미래에셋증권이 어저께 대신증권이 한 일주일 전쯤에 발표한 것보다 더 큰 규모로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아마 빠르면 오후 정도에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이 통과될 가능성도 높죠. 어저께 간밤에 보니까 필리버스터 이런 거 하는 것 같던데 오늘 빠르면 오후 정도면 통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근데 어저께 이민지 증권주 같은 거 약간 세로뉴스 비슷하게 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이러긴 했는데, 어쨌든 오늘 또 한 번 미래에셋증권이 세게 그 자사주 소각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 좀 꺼냈기 때문에 관련해서 증권주들 조금 흐름이 같이 동반되겠고, 당연히 이제 6천을 넘으니까 훨씬 더 그 거래 대금이라든가 이제 거래되는 볼륨 자체가 커질 거잖아요. 요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일부 증권주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NXT에서 그 전기나 전선자 붙은 회사들 되게 센데, 특이하게 클래시스가 피부 미용 쪽이잖아요. 요것만 지금 마이너스 한 10%?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게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고, 로봇주 어저께 강했던 현대무벡스 오늘도 10%급 상승 나오고 있고, 아까 보니까 시메스 이런 기업들도 꽤 세더라고요. 지금 로봇주들이 어닝 시즌 맞아가지고 고개 좀 푹 숙였다가 거의 이제 마무리 되는 데다가 계속 일정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3월 10일께 노란봉투법 시행 요거 앞두고 다시 모멘텀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
계속 추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 반부터 10시까지 매일 하고 있는데, 가끔 제가 공개 방송이라든가 이런 일정이 있을 때 지지난주 금요일날 빠졌더니만 다들 얼른 도망가셔갖고 많이 안 오고 계세요. 아니, 단 금요일날 이틀 정도 빠졌을 뿐인데 어디들 다들 가셔가지고 이렇게 안 오시는지 영 안 오시네요. 큰일 났네. 안 오셔갖고 있다. 클래시스는 오늘 압도적인 위험 성장의 코스닥 대형주라고 나왔는데도 어떻게 오늘 이 모양이지? 주가가 완전 오늘 일반적이지 않은데 굉장히 별론데요 오늘. 자, 어쨌든 오늘 시장은 아마 출발 자체가 앞에 육자 달고 출발이야, 이렇게 보셔도 좋을 만큼 강세 출발할 걸로 예상합니다. 자, 일단 흐름을 좀 보죠. 뭐 간밤에 우리 시장은 어저께 장중에는 마이너스 60도 나왔다가 그랬다가 다시 강세로 좀 전환이 되면서 약간 전약 후강 정도로 끝났다고 보면 되겠죠. 어제 코스피가 2% 이상 올랐고 코스닥도 1% 이상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00만원을 찍었다라는 기념비적인 날이었고요. 어제 사실 관세 이슈라든가 뭐 이란 이슈, AI 공포 이슈가 다 있었는데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고 오늘 곧 이어서 바로 6천을 보게 되는 그런 장세가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간밤에 미국 시장은 뭐 평탄하게 올랐습니다. 처음에 출발만 마이너스였고 그 뒤로는 나스닥 기준으로 한 1% 정도 상승을 계속 유지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그 AI 공포의 이제 중심에 있는 회사가 엔트로픽이라고 있는데 그 회사가 뭐 여러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랑 MOU를 맺었다 이래가지고 이게 공포보다는 이제 뭐 보조다, 산업의 어떤 순환이다, 이렇게 좀 읽혀지면서 AI 공포심이 좀 완화되는 모습이었고, 또 메타가 얼마 전에 엔비디아랑 뭐 공급 계약 이런 거 상당히 세게 맺어가지고 관심을 받았는데요. 아니, 엔비디아랑도 하고 나서 또 AMD랑도 또 추가로 동맹 비슷하게 연합을 발표를 하고 6기가와트급의 뭐 데이터 센터 칩 관련된 수주를 뭐 했다라고 해가지고 메타가 중심이 되고 있어요. 지금 AI 어떻게 보면 그 큰 투자에 대해서 메타가 중심이 돼서 딴 애들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치고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여실히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자, 지금 간밤에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4% 정도 올랐고요. 야간 선물 0.8%입니다. 이제 한 6,000포인트로 잡으면 68이 48, 50포인트 그냥 가볍게 올라가는 그런 정도의 야간 선물 가격이고요. 지금 뭐 삼성전자가 2.5에서 3% 사이, 하이닉스도 2% 가까운 상승이다 그러면 뭐 두 개만 갖고도 6,000포인트 출발은 어렵지 않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거 왜 우리 방에 갑자기 인원이 이렇게 많이 절단이 났냐 그랬더니 뭐 잘은 모르죠, 물론 이유는. 근데 제가 이틀 연속으로 금요일날 자리를 비워가지고 얼른 가신 것 같다, 이거에다가 장이 좋으니까 이런 거 안 들어도 그냥 좋은데 뭐 이러고서 지금 여유 부리시고 잘 안 오시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자, 제 방송이 이제 필요가 없나요? 자, 필요가 있어서 오셔갖고 들으시는 여러분들, 오시자마자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고, 여러 번 누르실 거 없이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힘 좀 받아가지고 오늘 6천의 기운을 안고 출발하는 시장입니다. 일단 어렵지 않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자, 간밤에 미국 시장 뭐 오른 종목들, 오른 섹터들 보면 역시 실리콘 포토닉스, 네, 광통신 쪽이 여전히 분위기가 좋았다는 거. 뭐 섹터가 한 6% 가까이 올랐습니다. 뭐 게임주가 오랜만에 좀 올랐고 원전, 네, 히토류, 양자 컴퓨터, 뭐 전기차도 좀 올랐고 수소, 태양광. 우리 뭐 지수 오를 때 올라가는 섹터들이 다 들어있네요. 네. 스토리지는 오랜만에 조금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것들 보시고, 야, 이거 이렇게 하니까 얼굴이 엄청나게 크게 부각이 되네요. 예. 뭐 오늘 리포트 관련주는 네, VM 같은 거 어제 NXT에서 이미 좀 강했죠. 수주가 넘친다고 해가지고 뭐 이런 또 긍정적인 이슈도 있었고, 티움바이오 임상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어서 기업 가치가 크게 좀 변할 것이다 이런 관점. 한국카본은 수주와 실적과 모멘텀 3박자가 완벽하다 뭐 이런 뉴스까지 있었고, 어저께 반도체 쪽은 하나비전 상한가가 주도했고, 바이오는 온코닉 테라피틱스, 뭐 2차 전지는 또 LNF라든가 이런 것들, 전고체 쪽이 좋았죠. 특히 CIS, 한농화성, 그리고 아무래도 지주회사급들은 이제 자사주 소각 이슈가 있다 보니까 현대 GF홀딩스라든가 이지홀딩스, 오늘은 미래에셋증권 중심으로 증권주들 전반으로 좀 운기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현대 무벡스가 어제 24% 올랐는데요. 지금도 12%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한 2, 3일 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서울반도체도 어제 무진장 셌는데 상한가 갔는데 오늘도 지금 벌써 NXT에서 벌써 상한가예요. 근데 얘가 광통신, 광반도체 관련주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지금 일본에서도 어저께 보면 광통신 관련주가 되게 셌다고 나오는데, 하여튼 그런 흐름들이 좀 같이 연결되는 것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얘기들까지 전해드리고요. 오늘 네, 일정 중에 한번 참고할 만한 거 있나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어제 셌던 거, 이제 요새 동전주 중에 상장 폐지 안 당하려고 막 기를 쓰는 애들 있죠. 예. 요런 애들이 의외로 올라가죠. 어제 네오팩트 같은 것도 그렇고, KC 같은 것도 예, 그런 케이스라고 보고, 요새 예선테크 자주 등장하네요. 예. 뭐 그거 외에도 기가레인이라든가, 뭐 본느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동전주 그 언저리에서 지폐주로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애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제 뭐 반도체 쪽에서는 역시 뭐 하나비전하고 KC 움직임이 좋았고, 저스템 요새 움직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은 뭐 현대 ADM하고 현대 바이오 이런 것들이 상한가 중심이고,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희귀의약품 FDA 승인 이슈 가지고 어제 상 들어갔죠. 예, 그리고 광반도체 쪽으로 해서 서울 반도체가 특허 소송, 이거 예전에 기사 보면은 서울 반도체가 그 특허 소송을 벌여가지고 한마디로 백전백승이라 그래서 여기 대표가 소송에 완전 규제더라고요. 특히 유럽이라든가 뭐 미국에 있는 기업들 특허 위반한 거 소송 걸어가지고 100% 승률을 벌이고 있을 정도로 아주 소송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 2차 전지 쪽도 이제 3월 이슈 보면 그 인터배터리 이슈도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또 어저께는 이제 중국산 ESS에 대한 이제 배제 이슈가 미국에서 또 뭐 법안으로 발의됐다 이런 뉴스 때문에 우리나라 ESS 쪽으로 관련이 있는 그런 뭐 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세게 올랐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오늘 수요일이죠. 예, 수요일 오늘 밤에 좀 엔비디아 실적이 늦게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아마 장전에 나오는 건지 아마 내일 새벽에 나오는 건지, 하여튼 시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이어진다고 함. 근데 이제 간밤에는 AMD가 또 이제 메타랑 뭐 한다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조금 주춤했거든요. 아무래도 경쟁, 요런 이제 GPU 가지고 AMD께 한 70%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격이 그만큼 싸다 이래가지고 엔비디아의 독점이 좀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 시각들도 있다는 거. 그리고 현대건설이 오늘 원전 참여 60조 잭박 관련된 재공시 일정이 있다고 하니까 뭐 재공시가 뭐 계속 명료하게 답이 나온다기보단 앞으로 계속 뭐 추진하고 있다 이런 식의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원전 쪽 관련해서 뭐 노르웨이도 원래 수력 발전 위주의 나라인데도 SMR 도입한다고 어제 발표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원전이라든가 SMR에 대한 전 세계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라고 보면 뭐 원전주들도 호시탐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 오늘은 보면은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삼성전자 중심의 반도체 탄력도 마찬가지지만 뭐 지금 전기나 전선유로 일컫는 뭐 AI가 끄떡이 없다고 하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에너지랑 송배전 이슈 아닙니까? 전력 인프라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이라서 거기에서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 전기류, 전선유 이런 것들 돌아가면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죠. 엊그저께는 뭐 대원전선도 상치고 이랬었잖아요. 그런 흐름이 다시 한번 또 재현이 되는 것 같고 로봇주도 이제 슬슬 움직이고 있다. 로봇주가 분명히 3월달 돼서는 또 큰 움직임을 좀 가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자 지금 일부 현대로 뭐 무벡스를 출발로 해가지고 좀 시동을 걸고 있다 이런 판단을 드립니다. 그리고 MLCC도 반도체 올라가면 어차피 같이 올라가는 섹터 이렇게 보고 뭐 삼성전기 중심으로 사막 콘덴서라든가 어제는 이제 장비주들 같은 거나 소재주들 좋았죠. GIS나 뭐 대주전자재료 이런 것들까지도 강세를 띠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NXT 시장이 이제 곧 마무리가 되는데 뭐 일진전기가 15%, 무벡스 10%, 그 재룡전기 10%, 가온전선이 22% 이런 정도로 두 자릿수가 꽤 전력 인프라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반도체는 뭐 이미 상한가, 산일전기에 한 6%에서 7% 정도 상승, 이 정도 급으로 굉장히 좀 세게 올라가는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간단하게 살펴보면 뭐 이제 K6000은 아마 좀 있으면 50분에 예상 가격 나오듯이 보나마나 6000 이상으로 찍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이제 8000 간다는 얘기를 막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20만원, 100만원 기념비적인 가격인데 깜짝 전망을 내놨다. 지금 뭐 삼성전자는 30만원까지 하이닉스는 한 150만원대 후반까지 목표가 나오는데 저는 거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 40만원하고 200만원 간다. 이 정도 가격이 가도 비싸지 않다. 지금의 이익 추정치 가지고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동조하시면 지금 가격에서도 더블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점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요 주주 생명 또 블랙록 또 국민연금 물산 화재 삼성의 주력 금융지주 금융회사들이 이제 많이 좀 전자지분 갖고 있죠. 오히려 이재용 회장은 1.6%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AI 이제 좀 종말론, 공포론 이런 것들이 잠재워지긴 했지만 최근에 모 시장 분석업체가 사실 28년이니까 벌써 걱정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28년도에 AI발 위기가 온다라고 보고서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우량 대출 부실화 시나리오가 있고 AI 혁신 때문에 역시 걱정하는 반대 고용시장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고 소비가 또 비싸지니까 지금 AI 칩 때문에 노트북, PC, 가전 이런 거 다 비싸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급감한다.
예, 그래서 구조적인 불황에 빠지게 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28년도 그게 또 묘하게 보면 예, 반도체 종목들의 증설하고 또 많이 맞물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려들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사실 하루 건너 하루씩 예, 좀 부정적일 때도 있고 또 긍정적일 때도 있고 이렇게 좀 예, 상황들이 좀 교차를 하고 있죠. 오늘은 아마 이런 종말에 대한 뭐 얘기들이 많이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28년도쯤 실현될 거라는 이게 반도체 캐파의 또 증가라든가 이런 것하고 맞물려서 AI가 또 너무 이제 성능이 좋아져서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는 것도 공포고, 또 지금 AI 수요 때문에 칩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예, 인플레가 자극되는 부분도 있고, 또 비싸지니까 수요가 급감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래저래 다 모이게 되고, 또 소프트웨어 같은 게 지금 뭐 잠깐 추스려졌지만 결국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 자체는 뭐 바뀌는 게 없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런 시각에서 이제 인간이 AI를 거부하는 시대가 언젠가는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에요. 28년도 위기 온다라는 게 사실 이걸 언제부터 위기라고 생각하고 느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답니다. 예. 자, 그런 정도로 위기에 대한 이제 우려들도 있긴 있으나 오늘은 글쎄 이게 공교롭게 6천을 찍는 순간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할지 아니면 이제 더 빠른 속도로 7천과 8천을 향해서 가게 될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아마 시간이 더 없기 때문에 더 빨리 보내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시장이라는 데가 지금 보면 제가 계속 뭐 코스피 2000 시대 이런 거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코스피 2000이나 3000 시대를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99년도에도 그런 현상 비슷하게 좀 발생을 했듯이 더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렇게 시각들이 좀 바뀔 수 있습니다라고 봅니다. 자, 오늘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워낙 많고 지금 6,000포인트 예상이 6,000원에서 아주 사부작 되네요. 6,000이 살짝 넘게 출발하는 것으로 일단은 뭐 예정은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거. 그리고 오늘은 뭐 주재료가 되는 게 당연히 메타가 오히려 뭐 오픈 AI 저리가 할 정도로 메타는 그래도 뭔가 실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자기가 주도한다 이런 관점에서 AI AMD 칩에 대한 대량 구매도 또 계약을 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이어서 완전히 뭐 아도 찍는 그런 분위기예요. 메타가 중심이 되는 그런 분위기. 지금 오픈 AI가 약간 엔비디아로부터 투자도 좀 줄어들면서 찌그러지면서 엔트로픽이 엄청나게 인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픈 AI라든가 이런 거 대신에 지금 어떻게 보면 메타가 더 중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AI가 버블이다 이럴 때마다 메타가 뭔가 엔비디아랑 계약 맺고 AMD랑 계약 맺으면서 AMD 과열 아닌데 버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좀 여론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런 또 월가의 황제라고 하는 다이먼 같은 경우도 금융위기 이전과 유사 징후다 이래가지고, 근데 시점을 딱 부러지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근데 유사 징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차장고도 늘어난다 그래요. 지금 6천 넘으면 올라가봤자 어디까지 가겠니 이러고서 하락 배팅하는 자금이 또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고민입니다. 그죠? 이렇게 또 뭐 여차하면 이제 공매도 때리려고 하는 쪽이 꽤 있다란 얘기인데. 자, 그리고 액티브 펀드가 이제 코스닥 쪽에 곧 등장하게 되면 아마 종목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흐름들 훨씬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게 있고요. 다만 지금 오늘 하나 좀 약간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하이닉스가 HBM 공급 안정성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어제 일부 약간 좀 뭐 인플루언서 위주로 해서 소문 얘기다 이래가지고 HBM4 칩에 문제가 발생해서 1분기 정도 양산 출하가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일부 나온 게 약간 좀 찝찝합니다. 예. 요런 정도. 그 제가 뭐 확인할 수가 없죠. 누군가 이렇게 그냥 글을 올린 거니까. 예. 자, 이제 한 5분 정도도 안 남았으니까 한번 가볼까요? 지금 예상 지수가 오이구, 예. 하이닉스는 지금 호가가 모르겠어요. 아직은 정상은 아닌데, 예. 아까 NXT에서 102만 원까지 거래가 됐는데 지금은 호가는 약간 보합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단은 뭐 이따가 58, 9분에 정확히 봐야 되겠죠. 예. 아마 근데 하이닉스가 저렇게 만약 그 루머가 진짜라고 하면 뭐 삼성전자가 훨씬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남의 불행은 또 나한테는 은근히 이제 축복이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으니까요. 예. 자, 이제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예상 지수는 일단 6천을 일단 찍고 또 코스닥도 지금 나름대로 강해요. 뭐 1.1%급 상승으로 10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는 걸로 일단 예상치는 나오거든요. 예. 네, 오늘 뭐 시장은 강하게 일단 출발을 합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는 조금 따져봐야 될 이슈인데 어쨌든 출발 자체는 뭐 6천이라는 야 오늘 하루 종일 떠들 만한 얘기네요. 야 코스피가 6천 찍었어 이런 거에 대한 6천이 이제 새로운 또 베이스가 될지 7천과 8천을 향한 뭐 분명히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만 6천이니까 판다 이제 이런 분들도 분명히 생길 거예요.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오늘 만만치 않은 또 오늘 공방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좀 의외로 플러스 출발했다가 마이너스 한 60까지 갔다가 쭉 올랐는데 자 오늘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한 30초 남았습니다. 어쨌든 뭐 출발 자체는 6천으로 출발한다. 예, 이거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진짜 6천을 보네요. 예, 지수가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고는 진짜 생각지 못했는데
네, 일단 뭐 지수는 네, 6,000포인트 위에서 출발했습니다. 6,020에서 한 30 정도까지 예,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는 네, 출발은 조금 예, 아래 가격으로 좀 출발했네요. 예. 아까 저 스치듯이 지나간 종목이 있었는데 역시 그 0198 화면도 충분히 그 참고를 할 만해요. 보면은 네. 아까 좀 스치듯이 지나간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오늘 세게 출발하네요. 한 8%, 9%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자, 지금 뭐 세명전기, 일진전기, 전기차 붙은 회사들은 전부 다 예, 엄청 세게 출발했고요. 예. 어이쿠, 예. 오늘 기대에 이하네. 예. 예. 자, 일단 시장은 6천 위로 예, 시작은 했고요. 예. 제가 오늘 문자 2번으로 들었던 종목 방금 좀 들어가 봤는데 예. 일단은 빠르게 뭐 상한가를 많은 모습은 보이긴 했는데 예. 참고가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예. 자, 지금 지수는 50포인트 또 한 6포인트 이렇게 예, 상승력을 좀 태우고 있고요. 예. 자, 아침에 역시 그 노르웨이에서 이제 SMR 쪽 뭐 추진한다 이런 뉴스와 함께 네, 지금 대우건설이 12% 예, 상승을 합니다. 어제 상한가였던 KC도 오늘 23% 추가 상승 나오고 있고 예, 전기류 이런 것들 강세가 아주 예, 눈에 확 들어오고요. 예. 음, 예, 원래 시각은 예, 하다 보면 바뀌죠. 예, 제가 그 6월까지 해서 상반기 중에
세게 간다 쪽으로는 바뀐 건 큰 틀에서는 없어요. 근데 시장이 이게 뭐 6월까지 그냥 여유 있게 6천 간다 이게 아니고 연초부터 완전히 확 바뀌었잖아요. 예, 시각이 같이 바뀌는 게 맞겠죠. 예, 뭐 변절이다 뭐다 이런 거 상관없이 예, 생각이 바뀌면 다르게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예, 당연히 맞는 거 아니겠어요. 예. 생각이야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데 예. 그 시장에 대해서 바라보는 뷰가 예, 고정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뭐 생각이 바뀌면 예, 바뀌는 대로 또 안내 드리는 거죠. 자, 현대차가 글쎄요, 2, 3일 전에 발표했던 125조 투자에 대한 부분들 어, 오늘 더 빛을 보는 것 같은데 5% 가까이 상승하면서 예, 6,000포인트 찍는 시장에 기여가 오히려 큽니다. 예.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보다도 하이닉스는 지금 거의 보합 비슷하거든요. 예. 뭘 당황스러워. 예. 아니, 이 인간이 얘기한 게 틀렸나 보다. 예. 이러고서,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한, 이제, 뭐, 신뢰도를 좀 낮춰서 들으시면 되죠. 예. 그렇게 하면 그만인 거고, 예. 뭐 제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계좌 운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예. 엄청난 영향을, 예. 드렸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예. 어쨌든 큰 틀에서는 올라간다 쪽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정도 이 지수대가 저는 솔직히 한 6월쯤에 만들어질 거라고 봤는데 이게 너무 빨리 지금 온 건데 그래서 요새 갑자기 엄청난 강세로 돌변을 시킨 게 한 일주일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예. 삼성전자 40에 하이닉스 200 가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 근데 오늘은 뭐 현대차 5%, 기아가 7% 오른 게 더 눈에 띄고요. MLCC도 삼성전기 4% 가까이 상승해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예, 오늘 잡으셨습니까? 예. 제가 아까 문자 2번으로 드렸던 종목. 네. 오늘 문자 2번. 예, 오늘 될 것 같아가지고 아침에 굉장히 째려봤다가 우리 이제 VIP 회원님들한테 문자 드리고 굉장히 높은 포인트에서 잡았어요. 예, 잡았는데 일단은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예, 기가 막히죠? 예, 상한가를 잡았습니다. 예, 뭐 엄청난 큰 수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들어가서 바로 8%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20%가 넘었을 때 잡아서 상한가 간 거니까요. 이게 잘한 거냐 못한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네, 오늘 이 장에서 사실 지금 장이 일단은 예, 뻘겋긴 한데 근데 의외로 또 네, 보시면은 마이너스 종목들이 또 꽤 있어요. 뭐 이게 시장이 지금 6천 넘었다고 해서 다 같이 위아더 월드로 좋은 게 아니고 예. 잡으셨어요? 자, 잡으신 분들 한번 1번 예, 우리 회원님들 현재 여기 지금 몇 분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 문자 2번 종목 주문을 제가 냈으니까 그 정도에 딱 잡으셨다고 하면 그래도 8%가 어딥니까? 예, 오늘 거기다 사실 이게 제일 아쉬운 게 제가 현금이 있었으면 요거를 수익률 계좌에서 잡았어야 되는데 이게 수익률 계좌에서 뭘 팔아갖고 잡기가 시간이 좀 안 됐어요. 예, 못 잡았는데 요런 거 잡아야 이제 수익률이 좀 회복이 되고 올라가고 이러는데 어쨌든 저는 근데 어저께 이제 왕중왕전 방송 보고서 일단 1등 하겠다 이런 생각은 접었습니다. 예, 차이가 막 나기 시작해서 그냥 가이드 계좌 열심히 잘해야지 이 생각으로 예, 전환을 했으니까요. 예. 자, 가이드 계좌가 우선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무조건
중심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돼요. 예,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잘 되게끔 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자, 오늘 그래도 뭐 20% 넘겨 잡았지만 그 되게 어제 골 때리게 움직였던 애예요. 어제 23%가 빠졌다가 시간에선 상한가였는데 뭐 재료만 보면 저는 연속 상한가도 가능할 것 같은, 오늘 좀 높게 잡아도 내일도 올라간다라고 생각해서 잡았거든요. 예. 아이고, 지금 이 시간은 제가 뭐 어쩔 수 없이 매매랑 겹치니까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뭐 이제 이걸 뭐 홍보를 하려고 굳이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오늘 매매를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맞습니다. 바이젠셀입니다. 바이젠셀이 보니까 오늘 흐름이 상칠 거, 그러니까 어제 23%가 빠진 것도 웃기고, 예, 시간에선 상한가 같고, 네, 그런 흐름들이 오늘 좀 이어질 것 같아서, 예, 내용을 보면 딱 연속 상한가 가기 딱 좋은 재료거든요. 근데 물론 뭐 물량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빨리 들어갔고, 얼마 안 쌓아놨는데도 일단은 글쎄요, 뭐 무너질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고, 예, 코스닥은 살짝 마이너스 지수로 바뀌었네요. 예. 오늘 아마 이게 6천을 찍었다기 때문에 또 만만치 않은 약간 그 저항들이 있을 법합니다. 오늘 좀 그런 날이에요. 예. 구본을 좀 봤을 때. 와, 진짜 만만치 않네. 예, 오늘 시장이. 오늘이 날 잡은 분들이 있겠죠. 아까 제가 그 뉴스로 보여드린 것처럼 대차 잔고가 지금 막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 빠지면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지금 대기 물량이 있죠. 여차에서 6천에서 깨질 것 같으면 아래쪽으로 그냥 좀, 예. 왜냐하면 6천에서 7천 보내는데 또 이게 얼마나 에너지 동력이 많이 들겠어요.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이번에 좀 쉰다 이렇게 보고,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6천 찍고 5천 한 뭐 800이든 뭐 2, 300이라도 내린다 이러면은 아래쪽으로 좀 찍어 눌러 가지고 먹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법하죠. 예. 오늘 좀 그런 모습이 약간도 있습니다. 예, 6천 찍었다 이것 때문에 조금 줄여볼까? 아니면 좀 더 이제 공격적인 분은 아예 그냥 인버스 굿버스까지 찍을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미확인이지만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약간의 루머도 좀 있었고, 그런 것들을 또 파고 들어가지고 이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있겠죠. 예. 바이젠셀은 되게 거래 조금 되고 상한가 들어가고 물량은 일단 안 터져 나와서, 예, 많이 결국 뭐 결과론이지만 지금 보면 많이 들어갈 걸 이런 생각 드는데, 예, 일단은 1,000만원어치 정도 산다고 한 1,500주만 들어갔는데요. 예, 그나마 독불 장군식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뭐 6천이 깨져서 지금 지수가 약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초반에 시작은 물론 매우 좋았는데 그 뒤로 조금 흘러내림이 있어요. 그 와중에 기아가 10%가 올라갑니다. 예. 현대차가 4% 올랐고요. 하이닉스는 지금 보합불 들어오고 있고, 2차전지 어제 좋았는데 오늘은 좀 그 상승 탄력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있고, 현대차 기아가 좋으니까요. 그 모베이스 전자처럼 한 달 전에 굉장히 강세 뛸 때 이제 현대차 쪽에다가 뭐 납품하기로 됐다 이런 이제 스토리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또 올라가네요. 모베이스 전자 지금 상한가 찍어주고 있는데, 어저께 하나비전은 뭐 삼성에서 한미반도체는 안 쓴다 이러니까 세게 올랐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뭐 상한가가 무색하게 오늘 한 6% 빠져서 흐름들이 약합니다. 뭐 기름값은 간밤에 오르지는 않았는데 흥구석은 또 괜히 플러스. 지금 뭐 그
미국의 그 항모전단이 한 2개쯤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뭐 전열을 갖추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흐름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지금 직접적으로 무슨 뭐 어떻게 하면 회원가입하실 수 있어요 이런 거 안내는 이 시간에 뭐 적당치 않기 때문에 자주 언급드리지 않을 거고요. 여기 지금 우리 관리자님께서 채팅창에 올려주신 대로 뭐 회원 가입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제 이제 와우너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적당한 제 상품을 구입하시면 뭐 리딩 참여 가능하신데 하나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멤버십 구독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2달짜리 리딩 상품 50% 할인 쿠폰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게 가장 경제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리딩을 받으시겠다고 하면은 문자는 그냥 저희 멤버십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는 문자가 그렇게 뭐 나가는 건 아니에요. 아침에 물론 수익 플러스나 NXT 유망주를 드리긴 하지만 문자를 받으시거나 뭐 종목 리포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으시려면 일단은 리딩 서비스 가입이 우선이니까 그걸 하시려면 보다 저렴하게 쿠폰을 이용하시려면 이제 멤버십 구독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현대 쪽이 세네요. 현대 오토에버도 제가 사실 최근에 수익 플러스라고 하는 그 멤버십 구독 서비스 주력으로 있는 서비스 중에 지금 이사에 올라가면 또 꼭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게 되게 웃겨요. 그동안은 안 올라가면 또 얘기 안 하다가 올라가면 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지금 제가 요즘 그 현대차가 뭐 125조 투자한다 뭐다 이런 얘기 이제 막 나오면서요. 요즘에 그 자율주행 이슈로 해가지고 수익 플러스 이슈에서 최근에 한 2번 정도 다루면서 현대 오토에버를 계속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 빵 떠서 지금 10%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기아랑 현대차 이런 것들 올라가니까 되게 웃긴 게 또 어저께 이 시간에 3시간이나 어제 진행할 때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물어보셨거든요. 현대차 안 올라가서 답답해 죽겠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하루 안 지나서 바로 반응이 있네요. 되게 웃긴다. 참 시장 반응이라는 게 우리가 딱 노려볼 때는 막상 없는데 지나고 나니까 또 제가 이거 뭐 이미 지난 자료니까 스스럼 없이 그냥 보여드릴 수 있다고 보는데 어차피 철지난 자료니까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요 최근에 진행한 여기서 보면 오토에버 2번이나 최근 그 수익 플러스 할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반응이 당일은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 현대 기아차 강세를 띠면서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재료로서 등장을 해서 강세 종목군으로 일단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되게 특이해. 뭐 뭐 허를 찌른다? 어느 말도 맞겠고, 뭐 누군가는 이제 6천부터 이제 시작이야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오늘 사실 저도 기념비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현금이 뭐 많지는 않았지만 아침에 일부 들어간 거 빼고, 의미를 좀 그렇게 가져가 보려고 하거든요. 삼성전자가 뭐 20만원, 하이닉스가 100만원 이렇게 되는 순간 지금 약간 그거보다 윗가격인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0만원어치만 딱 사가지고
가보려고요. 장 될 때까지. 예. 장이 더 어디까지 가보나 할 때 지금 뭐 10몇만 원, 7, 80만 원일 때 안 산 거 지금 사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지만 어쨌든 예, 도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하이닉스 한 주, 삼성전자 5주 이렇게 사갖고 예, 진짜 지수의 끝까지 가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요걸 팔게 될 쯤이면 웬만한 주식은 다 팔아야 되겠죠. 예, 진짜.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 식으로 예, 말씀을 드려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예. 20만 원에 살 수 있는 거야, 하이닉스? 예. 딱 200만 원만 쓰면 되거든요. 예.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예. 그래도 뭐 하여튼 넣어보는 거죠. 예. 20만 1,000원이 저가였나요? 야, 하이닉스, 삼성전자 5주 사는데 100만 원? 네. 이게 웬 건가 싶으실 텐데, 예, 주문을 넣어봤습니다. 예, 들어오면 살려고요. 예, 20만 원 하고 100만 원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번 판단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40만 원, 200만 원까지 얘기한 거, 예, 네, 현재 한 500분 계세요. 예, 한 평소 이 시간이면 한 7, 800분 정도 계셨는데, 한 300분 정도가 얼로 튕겨 나가셨습니다. 아까 보합권에 있었던 어저께 상쳤던 온코닉 테라퓨틱스도 슬슬 올라가고 있고, 기아가 두 자릿수 오르는 거 진짜 오랜만이죠. 예. 대우건설 같은 거 여전히 세고, 저는 로봇주는 네, 조금씩 시동을 거는 것 같다. 요 생각 말씀드리고, 어제 두산에너빌 아침에 10만원 뭐 쉽게 깨졌다 이러지만 또 10만원 위로 그냥 또 올라와 있잖아요. 예. 원전 쪽으로 봤을 때 뭐 두산에너빌이 중심이 되는 거 어디 뭐 바뀔 거 없겠죠. 예. 예. 히토류도 뭐 얘기는 될 것 같은데, 야, 우리나라 진짜 뭐 제대로 된 히토류 관련주가 있나요? 예, 히토류.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정도 아니면은 뭐 JS 링크, 예, 그것도 뭐 조금 오른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네. 자, 시장이 조금 꿀렁대다가, 예, 사실 뭐 시장이 요새 뭐 그 위쪽에서 워낙 세게 노니까 변동성이라는 게 사실 나올 수밖에 없죠. 어제처럼 마이너스 60이 됐다가도 100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뭐 위아래 등락이 150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오늘 아침 출발은 막 한 5, 60이었는데, 보합 정도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시장의 변동성은 변화무쌍하다고 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은 뭐 오히려 아침에 출발이 삼성전자가 뭐 NXT에서 리딩을 했다고 하면 현대차, 기아가 중심이 돼가지고 오늘 그 자동차 계열 쪽 강세를 좀 만들고 있으니까 뭐 역시 또 이것도 순환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냥 보합권에서 쉬기만 해도 현대차가 또 지난 12월 그 1월달 CES 때 그 무렵에 올라갔던 그런 흐름하고 좀 유사하게 흐름들을 가져가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시장에 대안이 있는 거죠, 대안이. 대안이 있다. 예,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드리겠네, 진짜. 계속, 하나가 쉬면, 주도했던 무언가가 또 있으면, 그 다음에 내 순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전면에 나서가지고 올라가는 섹터들이 있다는 게, 이게 시장에는 어느 정도 축복이죠, 축복. 네. 네, 방금 현대호텔버, 예, 두 번이나 최근에 수익 플러스 코너에서 예, 말씀드렸다고 했더니 조금 더 올라가네요. 네, 흐름이. 현대오토에버. 네, 흐름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예, 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계속 웅크리고 있다가, 예, 세게 올라가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비전 역시 어진 상가 종목인데, 이제 일방적으로 밀리는 건 아니고, 방금 6% 마이너스였는데, 또 1%대까지 올라오고 있고, 역시 이제 현대기아 세니까 이제 범 현대차 계열 있죠. HL 만도도 있겠고 모비스, 위아, 글로비스 또 요새 한원 시스템 이런 것들도 좀 움직이죠. 그리고 오늘 대우건설하고 현대건설 역시 원전 일단 지어야 되니까 건설주들 중에 탑 티어죠. 현대건설하고 오늘 대우건설이 아침에는 두 자릿수 나왔는데 현대건설이 조금 이제 대우건설 대비해서 요즘 며칠만 보면 조금 주춤했는데 다시 오늘 앞장서 가지고 흐름들을 좀 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예, 이게, 규정상으로도 그렇지만, 네, 한 번 봐드리기 시작해서, 너도 나도 여기에 올려가지고 봐주세요. 그러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네.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예. 음, 10분 좀 이해를 해주시겠지만, 개별 종목 질문에 대해서는 별로, 대답을 안 드리는 걸 원칙으로 하죠. 저희가, 예, 그렇게 이미 좀 오랫동안 진행을 해 왔었기 때문에 충분히 양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야 오토에버 승질 내는데요. 네. 지금 그거 아닙니까? 며칠 전에 그러니까 현대차가 올해부터인가? 네. 2030년까지니까 올해부터겠죠. 25조씩 연평균으로 125조를 5년 동안 근데 중요한 게 국외가 아니에요. 국내입니다. 국내로 투자해가지고 로봇이라든가 그러니까 로봇 허브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노조가 지금 반발하고 휴머노이드 도입 못한다 이러지만 아예 그냥 이제 투자의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냥 어차피 시장은 변하는데 로봇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내후년부터는 아틀라스 장착해서 조립 공정에 투입도 한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초석의 입장에서 매년 한 20조 이상을 투자한다. 또 SDV로 일컫는 자율주행 쪽도 어쨌든 점프를 한다. 근데 얼마 전에 지난 주말인가 보면은 몇 년 된 소송인데 테슬라의 FSD 때문에 받쳐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2018년도인가 되게 오래된 소송인데 1심이 몇 년 만에 판결이 나왔는데 무려 3,500억 배상 판결이 나왔거든요. 3억 5천도 아니고 3,500억을 배상하라고. 물론 이제 더 항소도 해서 이제 또 시간이 걸리겠으나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결론에서 나온 건
FSD가 완벽하지 않았는데 팔았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예. 최근에 FSD가 이제 구독 서비스 비슷하게 좀 돌린 것 같긴 한데 그마저도 뭐 요즘 이제 버전이 좀 올라갔고 하니까 최근에 테슬라 주변에 보면 차량 엄청나게 늘어났죠. 예, 막 무지막지하게 싸게도 팔고 중국에서 만든 테슬라인데 중국산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테슬라야 이러고 최근에 많이들 사시더라고요. 보니까 테슬라 차가 진짜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예. 저도 시내 다니다 보면 그냥 전후좌우가 테슬라인 경우가 있을 정도로 야, 이거 뭐 이렇게 많이 다니지? 이럴 정도로 테슬라 차가 진짜 많아지긴 했어요. 근데 가격을 엄청나게 좀 요새 다운 시켜갖고 꽤 살 수 있는 유인을 좀 만들고 있다고 할까?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뭐 지수는 꽁 대신 닭이다라고 하면 뭐 현대차나 기아차 갖고 계신 분이 섭섭해 하시겠지만 어쨌든 뭐 삼성자 하이닉스 대신 또 그 역할을 해주는 주도주로서 오늘 현대차와 하이닉스가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다 보니까 뭐 그런 거죠. 뭐 하우스라고 할까? 지금 지수 입장에서는 어떤 게 역할을 해줘도 좋으니 대형주가 순환하면서 역할을 해주면 땡큐다.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삼성자 하이닉스는 채 1%가 안 올라가지만 현대차 기아가 역할을 해주고 있고 또 뭐 삼성 전기도 나름대로 견조하고 한전도 견조해요. 이게 원전 쪽 이슈가 계속 살아있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이런 거. 또 현대건설이 지금 11% 올라가는 거. 이게 뭐 주택 경기 좋아진다고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원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할 거냐? 결국 대우건설 아니면 현대건설이다 이거죠. 거기에 하나 끼면 대우 DLENC 정도까지 볼 수가 있겠어요. 원전을 지어본 경험치라고 하는 걸로 보면 전 세계가 찾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대건설은 제가 알기로는 뭐 웨스팅하우스랑 같이 그냥 거의 결합까지 됐다고 그러면 좀 그렇고 어쨌든 뭐 웨스팅하우스가 수주 따가지고 하는 거 현대건설이 많이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 것처럼 계약관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되는 거고 뭐 대우건설도 어쨌든 빅베스를 해가지고 작년까지 이제 손익을 크게 손실로 떨어버렸으니까 올해는 좀 점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에 역시 마찬가지로 원전을 지어본 레퍼런스가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현대와 대우가 지금 최근에 부각이 많이 되고 있어요. 자, 한원 시스템도 슬슬 올라오죠. 그리고 오토에버 세고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올릭스 저 메쉬라든가 뭐 비만약 요런 쪽에 나름대로 임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올릭스가 나름대로 세네요. 예. 코스닥 대형주들 보면은 지금 그렇게 센 게 없는데 비만 쪽이요. 아까 제가 수익 플러스 NXT 강세 말씀드릴 때 어제도 오늘도 사실 노보노디스크가 이슈가 있었는데요. 노보노디스크가 뭔 이슈가 있냐면은 어제는 개발하는 신약에 대한 임상값이 좀 덜 나왔다 그래갖고 16% 빠지면서 다른 경쟁사들한테는 기회가 된다 이래갖고 어저께 비만주들이 그래도 좀 있었는데 오늘 더 강해요. 펩트론하고 뭐 올릭스라든가 이런 것들 좀 강하게 나오는데 간밤에는 또 이제 내년부터는 미국에 제공하는 위고비라든가 이런 약가를 더 인하한다고 하니까 이게 약가 인하 그러면 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약가를 인하해야 훨씬 더 사용층이 늘어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약가 인하가 품고 있는 그런 또 노림수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글쎄요, 뭐 역시 그 메탄가 뭐 중심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 뭐 예, 한다고 결제 시스템 진출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던 것 같고 뭐 계속 그 스테이블 코인 얘기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물론 이게 초록이 동색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으나 뭐 이슈를 만들기에는 그러니까 범 코인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약한 게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좀 뛰쳐나가기에 좀 텃밭이 약간 좀 예, 약하다고 할까?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예. 비트코인이 일단 좀 안정이 되고 가격이 뭐 반등이 좀 나온다든가 이런 게 좀 나와야 스테이블 코인도 그러니까 이게 똑같다는 얘기가 아닌데요. 어쨌든 사람들이 보는 시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자체가 저렇게 가격이 반토막 가까이 나가지고 헬렐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 이게 막상 그냥 물론 구분이 딱 돼 있는 거지만 사람들 생각에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냥 잘 모르고 보시는 분들한테는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이나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보이겠죠? 예. 우리가 딱 구분이 뭐 다 될 것 같아도 그렇게 느끼시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한테는 저 비트코인이 되게 약하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저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라고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제 생각엔.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다 대단해서 이거 이렇게 구분해 갖고 봐야 돼 이럴 것 같아도 안 그런다고요. 예. 의외로 또 단순하신 면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엔 코인이라고 하면 뭐 다 한 종류인데 비트코인이 저렇게 개차반이니 어떻게 하면 좋아?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뭐 법제화가 서둘러진다. 뭐 그러니까 지금 여당안도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 한은하고 은행 쪽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스테이블 발행 주체에 대해서 뭐 벤처기업을 포함해가지고 여당은 되게 이제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뭐 금융기관 이게 특히 은행들은 막 뭉쳐갖고 자기네들만 주체가 돼서 발행한다 이러니까 지금 계속 그 혼선만 있고 단일안이 안 나오고 법제화 추진도 좀 늘어지고 예. 그런 부분들이 약간 짱나죠. 이미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도 한 여름쯤 기준으로는 이미 법제화가 끝났어야 되는 시간이 벌써 지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뭐 그 사이에 다른 나라들은 자국 통화 기준에 스테이블 코인 많이 뭐 중국도 그렇고 많이 뭔가 하긴 하죠. 뭐 미국이야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 지금 시장 자체가 달러화 기준으로 많이 되는 거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몇 달 전에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막 나올 때도 이 스테이블 코인을 글쎄 발행을 해가지고 그 수많은 기업들이 다 발행해서 도대체 몇 군데나 성공적으로 쓰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좀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관점인데 하여튼 일 처리도 잘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지금 현대차, 기아가 한 템포 더 올라가면서 현대차가 6%, 네, 기아가 14%, 와우. 네. 이러다 보니까 모베이스 전자, 현대 쪽에 뭔가 이제 한 달이 걸쳐 놓은 그런 기업들 또 재상승이 나오면서 큰 상승이 같이 좀 유도가 되고 있네요. 음, 네. 정치 쪽으로 뭐 돌려갖고 크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래저래 복잡한 이제 한마디로 밥그릇 싸움이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애꿎은 뭐 업계가 지금 막 잔뜩 준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안 풀리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안타깝죠. 제가 나중에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막 달러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막 광활하게 확장이 돼 갖고 글쎄요. 예. 어쨌든 코인 그 개념 이게 되게 좀 웃긴 건데 아니 그 저는 이걸 갖고 뭐 오랫동안 사실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거나 이럴 생각은 별로 없지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도대체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옛날 사람의 아주 표본인데 아니 이걸 굳이 왜 하는 거지? 예. 왜 이걸 만들어서 기존 화폐를 대신해 갖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걸 하는 거냐? 각 그 주체마다 이걸 발행을 하는데 또 이거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그거에 상응하는 예치금을 또 어딘다 맡겨놓고 왜 스테이블 코인을 하는 거냐? 그냥 뭐 나만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어떤 통화를 단위별로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놓는 게 과연 뭐 진짜 크게 의미가 있는 거냐? 아니 그냥 비트코인이라는 게 가격 변동이 그냥 뭐 무난하게 없거나 그냥 진짜 그야말로 스테이블하게 움직이면 그냥 비트코인 자체를 거래 단위로 해가지고 뭐 이용한다 이런 거는 또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도대체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많이 들거든요. 왜 또 다른 이런 제2, 제3의 통화 단위라든가 통화와 좀 견줄 수 있는 이런 코인류를 만들어서 왜 쓰라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솔직히 잘 이해가 잘 안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왜 그러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코인주도 뭐 어쩌다 저도 매매를 하죠. 이런 법제화 가능성이 높거나 뭐 어디가 앞서서 뭘 한다더라 이러면 가끔 매매는 하지만 매매를 하면서도 그냥 끝내 있는 제 뒷단에 심장 한 군데에 있는 의문점은 늘 있는 것 같아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께서 뭐 다양하게 뭔가 거리들이 나오면 이슈들이 만들어지니까 증권시장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는데 사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없었는데 뭐 인버스가 나오고 곧버스가 옛날 뭐 진짜 쌍팔년도 시절에는 지수 빠질 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었잖아요. 근데 사람들 아이디어가 계속 샘솟듯이 나오는 거죠. 요런 놀이터 하나 만들어 놓으면 또 사람들이 몰려와서 놀 것 같고 돈이 들어와서 이쪽을 땡겨가고 이렇게 끊임없이 누군가는 그런 섹터라든가 아이디어 어떤 디바이스 아니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계속 생산을 해내는 거예요. 인간들한테 이런 재밌는 부분도 있는데 와서 놀아볼래 이러는 거죠. 예. 저는 뭐 반드시 다 의미가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150만 원 할 때도 모든 사람들이 그랬겠죠. 예, 그랬는데 난데없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뭐 지금 현재로는 뭐 최근 10만 불이라든가 이렇게 높게 산 분들 꽤나 있는 차원에서는 지금 또 괴롭잖아요. 예, 예, 괴롭죠 지금은 또. 예. 뭐 또 지나면 뭐 20만 불 된다, 뭐 100만 불 된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또 코인 갖고 어쨌든 괴로워요. 예. 최근에 많이 내려와가지고. 또 좀 지나면 또 어느 순간 또 확 달라지겠죠. 예. 가격이 뭐 한 7, 8만 불 이렇게 올라가기라도 하면 또 바닥에서 잘 샀느니 뭐니 이러면서 또 상황들이 뭐 급전직하게 바뀔 거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지금 당장 입장에서는 뭐 범코인 쪽이 약간 좀 예. 뭉태기로 좀 물려 있다고 볼까? 예, 그런 거죠. 자, 네, 뭐 그런 거 이외에 지금 한 15분 정도 제 시간 남았는데, 야, 그래도 오늘 다시 600분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대단하진 않지만, 예, 최근 2, 3일
제가 어제 특히 당황했었고, 지난 목요일도 사실 그렇긴 했는데, 예. 여러분들께서 또 아름아름 알아서, 맛집으로 소문나서, 또 다시 어디 가셨던 발걸음 다시 돌리셔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 종목에 대한 약간 돌려가기식으로 해서 질문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가 자연스럽게 뭐 지나간 것들 보면은 삼성전기 같은 거 저는 뭐 충분히 아직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전자 흐름하고 좀 유사하다 이렇게 어쨌든 MLCC라는 건 D램하고 램하고 같이 가는 거니까요. 이게 혼자 독자로 노는 애가 아니고. 중요한 거는 그 무라타가 3월 말쯤에 가격 인상 여부 결정한다는데 가격 인상하게 되면 아마 더 한 번 슛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한 5, 6일 계속 올라가지고 나름대로 이게 이제 요새 뭐 개별주들 사실 올라가면 뭐 계속 잘 올라갑니다만 이격도가 좀 벌어지긴 했죠. 오늘 48만 원대 찍고 약간 윗꼬리가 달리긴 했는데 요 한 4, 5일 올라갈 때는 윗꼬리가 짧았는데 오늘 좀 윗꼬리가 좀 긴 편이거든요. 이러고 나면 한 2, 3일 음봉도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점이라서 결국은 제 생각에 50만 원 넘긴다고 봅니다. 그 관점은 유지를 하는데 무라타가 아무래도 아직 현재로는 현존 1등이니까 뭐라고 발표를 하면 세게 올라가겠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쉬려고 했는데 현대차가 지금 7% 올라가고 기아가 14% 올라가면서 장중 쉬려고 했던 거 있고 지금 지수는 아까 시가보다도 더 높게 70포인트까지 상승을 하면서 시장 진짜 저도 아까 뭐 변절자란 얘기 들으면은 할 말은 없습니다. 이 지수가 이 정도까지 빨리 올라갈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인사이트가 좀 부족했다고 보이죠. 이 지수는 사실 제가 6월달 정도로 생각했던 지수인데 시장이라는 데가 확실히 우리 일반인의 범인의 생각은 훨씬 건너뛰고 뛰어넘는다라는 게 보통들 기본 생각이 뭐였냐면 1월 달에 좀 올라가고 2, 3월은 쉬고 한 4월부터 그러니까 4월이라는 시점이 이제 저는 세계 채권 지수 편입이라든가 또 이제 뭐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붐조성이라든가 이런 거 관점에서 6월까지 올라가되 한 6, 7월 넘어가면 이제 연준 또 FOMC 그 의장도 바뀌면서 금리 B컷으로 다 확 내리면 금리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 없어 보여 이제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칩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 이슈 이런 것들이 좀 겹치면서 하반기는 좀 아니다 싶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작년 연말 기준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다 그냥 깨부시는 힘으로 지금 물론 뭐 오늘은 현대차가 대단하지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보여준 최근의 퍼포먼스가 있잖아요. 20만원, 100만원 되면서 그냥 모든 그러니까 수급이 깡패인 거죠. 한마디로. 재료보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 때문에 안 좋아, 뭐 슬플 것 같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저런 거 다 소용없이 그냥 절대 권력의 종목 몇 개가 끌고 나가니까 시장이 조정이라는 것이 장중 조정 정도 아주 재수 저하봐야 하루 정도 눌리면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시장이 강세를 튈 수밖에 없게 지금 흐름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냥 경이롭다 이런 얘기밖에 못 들을 정도의 상황이에요 지금은. 여기 보면 오늘은 소부장이 거의 한 반반이에요. 뭐 기판주들 중에 올라가는 것도 있고 뭐 마이너스가 좀 심하게 난 것도 있고 메커스는 이제 최근에 그 자사주 이슈 때문에 좀 특별히 올랐다가 오늘은 좀
아마 뭐 자사주 이슈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세론 비슷하게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네. 아유, 저는 대형주는 네, 그냥 본주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뭐 가끔 왜 10년에 한 번 꼴로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개난리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같은 흐름이면 우리는 예, 본주가 우선주보다 좀 앞선다고 봐야죠. 뭐 우선주 중에 기가 막히게 기적적으로 뭐 보통주로 전환하는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 쉽게 괴리율 자체가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우선주는 물론 지금 우리나라는 되게 지금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우선주들 보면 되게 기형적이죠. 그러니까 개인들께서 몇 주씩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의결권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얼마나 똘똘 뭉쳐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의결권의 가치가 이렇게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냥 솔직히 배당 1%더 받아 이게 의미가 더 있는데 근데 왜 우선주가 이렇게 싸야 하냐. 왜 한 60, 70% 수준 뭐 심지어 반값인 것도 있고 사실 좀 누가 도대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역시 좀 이해는 안 돼요 진짜. 제가 보선 우리나라 개인들한테 우선주와 보통주의 차이는 솔직히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니 뭐 의결권을 뭘 어떻게 행사해 본 적이 없는데 의결권이 있어 없어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사실. 그거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글쎄 어느 순간 이제 그런 장도 나오겠죠. 우선주가 이렇게까지 괴율이 클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광풍처럼 몰아붙일 때도 분명히 좀 있을 거는 같은데 근데 하여튼 뭐 수년 동안 수년이 아니죠. 뭐 제가 지켜본 게 20, 30년 넘어도 그냥 그대로더라고요. 줄어드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뭐 지수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1%면 훌륭한 거죠. 1%면 지금 지수랑 거의 뭐 대등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현대차가 9%고요. 기아가 14% 올라가면서 야, 이건 뭐 2, 3일 전에 발표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뭐 그게 아니고 관세 이슈로 봐야 되나? 현대차 강세를 뭘로 이해를 해야 될까 모르겠네. 얼마 전에 발표한 투자 이슈를 가지고 아니면 사실 뭐 제일 긴 호흡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투자에 대한 그 관점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로봇 쪽 분위기가 다시 이제 살아난다 이런 것도 하나의 좀 역할일 거고 뭐 직접적인 건 사실 관세라는 부분 갖고 약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품목 관세가 좀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어제 발효된 미국 쪽의 그 상호 관세 부분이 어쨌든 10%거든요. 그게 자동차한테도 미치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확히 제가 워딩을 안 읽어봤고 근데 어쨌든 현재 15로 언제 또 금방 올리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법원의 판결 이후에 적용되는 관세율 자체가 좀 낮아졌다 이거 부분도 약간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솔직히 오늘 뭐 현대차가 8% 올라가고 기아가 무려 13% 올라간다는 건 이건 뭐 보통 일은 아닌데요. 뭐 계속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실 그런 거죠. 계속 테슬라를 계속 꿈꾸는 회사 아닌 거냐. 테슬라 쪽으로 가고 있는 회사 아니냐. GM과 포드급은 아니고 전기차도 우뚝 서고 있고 또 뭐 그런
로보틱스라든가 뭐 자율주행 쪽에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현대차, 기아차, 아이 뭐 저것들이 얼마나 테슬라를 따라할 것이며 뭐 그 정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뭐 불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글로벌 단에서는 꽤 인정을 받고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런 포텐셜들이 알게 모르게 계속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지금 뭐 역시 그런 거죠.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퍼가 뭐 하여튼 10배 미만이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뭐 아무리 잘 따져봐도 100배급 이러니까 한 대여섯 배 GM 포드 이런 쪽으로 머무를 거냐 아니면 회사의 어떤 환골탈태를 통해서 그러니까 진짜 뭐 말 그대로 로보틱스 회사로 변모된다고 할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테슬라는 그냥 자동차에서 로봇 회사로 바뀌는 거고 현대차는 로봇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로 바뀌는 거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멀티플을 좀 더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로 바뀌는 것 같아요. 은근히. 자, 지금 2월달 들어서도 지금 보면은 코스피가 약 15% 정도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1월달에는 뭐 비등비등하게 좀 올랐죠. 근데 2월달은 뭐 말씀 주신 대로 지금 1.4%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되게 여기 이제 함정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는 분명히 코스닥 3,000을 얘기했는데 왜 안 오르지? 사람들은 막 잔뜩 그 코스닥에 233740이라든가 ETF 사가지고 지수가 빵빵 오를 걸. 물론 뭐 최근에 5% 7% 이렇게 지수상으로 오른 적도 있어요. 뭐 전혀 오르지 않은 건 아니지만 월 개념으로 보면 코스피 대비해서 부진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 뭐 가장 근본적인 그거 아니겠어요? 코스닥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없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벌어주는 애들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지수가 그냥 무조건 올라야 된다는 당위성만 갖고 볼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기대감은 있죠, 물론. 근데 지금 당장 애들이 빌빌대고 기업 실적이 뭐 원탑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애도 없잖아요, 코스닥에. 코스닥에서 지금 떼돈 벌어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하다못해 알테오젠이 뭐 떼돈을 벌긴 합니까? 걔도 뭐 9월이면 또 코스피로 가야지만 이거 진짜 거의 말년병장 같은 느낌이고 떼돈을 번다 이런 회사가 없는데 지수만 막 가야 된다 이러는 건 사실 어폐가 있는 말이죠. 뭐 계속 물갈이하고 뭐 7월달에 동전주 대거 내보내고 또 봄 이후에 대여급의 IPO들 들어와서 결국 그런 것들이 한마디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뭐 투석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몸에 지금 코스닥 안에 약간 찌꺼기가 많은 그런 피가 좀 돌고 있는데 투석을 해가지고 만약 뭐 맑은 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이제 작업들이 만약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죠. 말만 지금 나와서 상담받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죠. 지금 어떻게 보면 7월달이라고 해서 막상 나가나 보다지. 그래서 지금 뭐 살아나 보려고 그 동전주인데 집회주로 막 바뀐 애들도 뭐 한 10대 개쯤은 막 분전하고 있긴 한데 결국 아직 시간이 6월까지는 또 있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뭐 답보 상태이고 바뀐 거 없고 어떻게 보면 코스닥은 뭐 흔히 말해서 똥차 물량이 좀 나가고 정리가 된 다음에 봄부터 대여급들이 몇 개쯤 들어오면서 결국 코스닥 150의 구성 자체가 좀 물갈이가 되면서 바뀌어야 되죠. 근데 그게 뭐 한 달에 몇 개씩 대여급들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코스닥이 지금 뭔가 많이 바꿔야 된다라는 당위성은 알겠는데 지금 있는 애들 갖고 그냥 펌프질을 해서 올라가기에는 너무 숫자가 없는 거예요. 예. 가긴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코스피가 글쎄요. 뭐 6천쯤 왔으니 이제 뭐 코스닥도 당연히 키 맞추기 해야 된다는데 그냥 근데 그냥 무대부로 올려버리기에는 사실 너무 겸손하죠. 숫자들이. 예. 하이닉스 하나보다도 5분의 1도 못 보는 시장인데 지금 하이닉스랑 뭐 코스닥 그 시가총액이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할 건데? 예, 하이닉스가 한 대여섯 배 더 버는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 코스닥 전체 다 합쳐도 근데 시가총액이 엇비슷해. 근데 코스닥을 막 올려야 돼. 예.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게 사실 우리 스스로 되게 웃긴데 계속 주장을 하고 싶은 거거나 아니면 상상을 하는데 내용을 까보자. 예. 이게 어디 올라갈 시장이냐? 예. 애들이 돈을 못 버는데 제 생각에는 지수가 막 올라가려면 정말 아이고 10시가 넘었네요. 예.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좀 급마무리 하겠습니다. 요 얘기는 내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